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이제 또 란셋에 게시가 되었죠. 자, 10월 14일에 게재됐는데 란셋은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입니다. 뚜이프eng 응우엔과 이제 독구에는 베트남 군의학 아카데미 원장인데요. 이제 공동연구에 참여했는데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표출됐다. 물론 3상은 아닙니다. 1, 2상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보건부가 20일까지 대조연구를 통해서 보호효능과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이 WHO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거 만족하면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근데 이상이지만 일단 이제 란셋의 학술지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라벨 1단계와 이 무작위 이중 블라인드 위약 2단계에서 1단계에서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 시비어 어드밴스 이벤트는 없었고 2단계에서도 보면 부작용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었죠. 자, 면역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90일까지 이제 체액 반응이 유사했고 42일차면 2차 접종하고 가장 이제 항체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좋을 때죠. 그래서 항S 면역불능 지수치하고 중항체 효과, 요게 ICP가 없는 상관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이 데이터가 회복기 환자의 어떤 혈청 수치하고 비교해서 좋냐 여부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높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일까지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 그래서 항체가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다. 요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실제로 한번 찾아보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상하고 2상이지요. 자, 1상은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건데 두 가지 형태로 했고요. 2상일 때는 이제 세 가지 투여 형태, 3상은 이제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 이제 플라시보가 있으니 여기도 위약을 통해서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560명 대상이고, 여기는 60명 대상이죠. 그래서 논문이 이제 올라왔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란셋에 이제 게재됐는데 7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나왔고요. 초록 압스트랙트를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 메서드, 뭐 파인딩, 인터프리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노젠의 이분은 이제 여자이신 그 내부자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뭐 메일도 좀 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여기다 한번 메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나왔고요. 다음에 그 언론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 21일 FA 관련되는 부분에 1,000억 가까이 인수 관련되는 부분. 자, HLB는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은 뭐 새로 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총액 자금에서 이제 FA 대표자의 자금이 들어와서 최소로 해서 이제 HLB의 어떤 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돈이 좀 조달이 돼서 이제 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HLB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에서는 뭐 좋아지는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장전에도 보면 기사 보면 관리 종목 위기 벗어날까 뭐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새롭다기보다는 지난주 어떤 기사들을 계속 이제 한다는 말은 베트남에서 어떤 특별한 지금 현지 기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어떤 기사들이 많죠. 그리고 뭐 백신 임상 참여에서 최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임상 3상 긴급 사용 승인, 베트남 관계자가 직접 맡긴다. 요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독구엔 이분의 어떤 부분과 현지 이제 기사가 인터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렸죠.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어느 단계 하나 빠짐없이 제대로 엄격하게 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상의 목표가 결국 이제 안전성하고 면역원성과 중요하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호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분의 어떤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삼상의 중간평가 보고서 발표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건부에 들어갔던 자료에 보면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다는 말은 3B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여는 9월 달에 임상 투여는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승인을 위해서 보낼 문서를 완성하고 서두르고 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감염자 숫자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보건부가 진행하는 것은 이제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ARCT154라든지 코비박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만, 여기에 이제 뭐 보호 효능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포함된 이제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나올 어떤 시점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부의 어떤 결과들이 늦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게 뭐 빨리 나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보고서에 좋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어떤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느낀 거는 베트남의 어떤 기사들이 어느 하나 딱딱딱 떨어지면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하나 좀 안 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안 하면 또 다른 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지금 딜레이 돼 있거든요. 본래 만약에 그 나노젠의 이야기한 걸 보면 11월 달에 본래 이제 이거 그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올 초에 보면. 그러면 8월 달에 정부가 나서서 뭐 행정 절차 간소하고 뭔가 빨리 해주겠다는 게 이게 시간이 끌어서 결국은 그냥 회사가 이야기한 어떤 시점에 될 가능성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라고 하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인데 4분기 초라고 했으니까 10월달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을 이제 4분기 초라고 하진 않으니까 이제 10월 달이 남아있는 일수가 보면 한 일주일 상간이니까 일주일 상간에 이 3B 관련되는 중간평가 보고서 여기가 좀 어떻게 될까가 또 이제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유출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남은 한 10월 말까지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올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차트상으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만, 요 이제 자료들을 근거해서 보면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개장하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HLB 관련주에서는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제일 많이 빠졌고, HLB는 한 1.70 정도 빠졌죠. 당연히 이제 뭐 결과가 없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좀 이제 약세. 거래는 그렇게 막 터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시장은 확실하게 보건부가 결정을 내려주든 아니면 이제 그 나노젠이 이제 3B 관련된 중간 보고서를 내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방향을 잡을 어떤 분위기로 지금 계속 이제 차트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장중에 나왔고, 요거는 베트남 이제 현지 기사인데 새로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18일에 이제 이제 부득단 부총리가 이제 뭐 과학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좀 자아자찬을 하는, 베트남 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거는 아직 그 임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백신 부분에서 성공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과 싸우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부득단 부총리가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총책임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 조금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델타 변이 이런 거 해보니까 백신을 맞아도 이제 감염자가 생기니까 야, 이거 이전하고 되게 다르다. 뭐 이런 어떤 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 언급할 때는 이 나노코박스가 이전에 어떤 수년 동안의 기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정부 지원 안에서 빠르게 어떤 백신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3상까지 완료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나름 좀 치하를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나노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원을 받아서 초기 단계까지는 빠르게 갔는데 삼상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몇 달 정도 그 연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퇴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득담 총리가 이제 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과학기술 7개 과제에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안 해줄지 이게 조금 좀 의아하긴 의아한데요. 아무튼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중요 라인들에서 이게 조금 이제 벗어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장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57,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00원대 라인, 이 라인에서 이제 살짝 한번 이탈을 했다가 보건부에서 발표로 다시 5만 올라왔다가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 5일 동안의 흐름들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제 20일 넘고도 이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밑단으로는 보면 이제 한 4만 원까지 좀 열려 있는 상태의 어떤 박스권 살짝 밑에 흐름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어떤 요소는 지금 이제 이 거래량이 조금 이제 낮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방향성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은 잡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상방의 어떤 강한 라인은 좀 이탈해 있는 상태고, 이제 오늘 같은 데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 좀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매도, 개인도 좀 매도를 하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주보다는 좀 줄었고, 그래서 수급이 이제, HLB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주에 좀 약세 있는 흐름에서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늦어도 이제 10월 말까지는 보건부나 이 나노젠에서의 내용들 보고서가 뭐 제출이 되든지 보건부가 이제 결정을 내리든지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황금 어떤 이제 골든타임 시간은 조금 이제 좀 지났는데요. 10월 말까지 남아있는 이 일정안에 그 현지 임상 관계자의 어떤 말을 추론해 보면 요 남은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임이다. 이때 어떤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뭐 제일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칼렌더 데이로 보면.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까지가 이제 10월달 말이니까요. 그 관계에서 이제 어떤 이제 기사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기사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항방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